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에 비타민이 되어줄 AM 세경 브리프 시간입니다. 저는 AM 세경 브리프의 진행을 맡은 김예인이고요. AM 세경 브리프 여러분의 계좌 든든하게 만들어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황부터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CPI 발표 후 대폭 하락했던 미증시가 어제 PPI 발표 후 상승 전환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1%,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0.74%, S&P 500은 0.34%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환율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1,390원을 돌파하면서 오늘은 1,394원까지 올라간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3.9원 상승한 모습 확인됩니다. 그럼 그와 관련해서 우리 지수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37% 상승하며 2,400선에 머물고 있지만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큰 등락폭 없이 제한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전일 대비 0.4% 상승한 78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800선은 도착하지 못한 모습 확인됩니다. 그러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개인이 홀로 사들이고 있는 모습, 외국인과 기관 현재 팔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코스피의 개인 같은 경우는요, 2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개인 홀로 개인과 기관이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이 현재 팔고 있는 모습 확인됩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이 2거래일 연속 매수,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매도하는 모습 확인됩니다. 다음은 업종별 등락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는 섬유의복, 건설업, 운수창고 업종에서 1에서 2%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수창고에서는 현대글로비어스, 진에어, H&M 와 같은 종목들이 2에서 3%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해운 테마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현대글로비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완성차 브랜드와 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현재 주가가 3.82% 상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섬유의복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섬유의복 현재 2.77%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전방이 4.61%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방 같은 경우는 현재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환율 급등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달러 강세, 동남아 현지 통화, 그리고 원화가 약세되면서 수출 사업, 특히 의류의 OEM 업체들의 수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종목 전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금속, 기계 장비, 비금속 업종에서 1에서 2%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기계 장비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SK, 대성하이텍, 지하이텍이 12에서 20%로 아주 높은 상승률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DSK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SK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 신규 공장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현재 주가가 20% 상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럼 오전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의 삼성전자는 0.18% 하락하면서 56,700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반도체주 SK하이닉스 역시 오늘 하락하는 모습 확인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현재 1.71% 상승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 역시 1.63%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0.88% 상승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2.15%, LCLB 3.77%로 많은 하락하는 모습 보입니다. 이 와중에 눈에 띄는 종목으로는요, 에코프로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현재 9.08%를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됩니다. 다음은 잠시만.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잠시만요. LNF 같은 경우는 현재 2.8%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원인에는 추진하던 양극재 공장 건설 계획이 정부의 설립 불허 소식에 오늘 약한 흐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전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 시황 한번 살펴보고 왔는데요. 그럼 이와 관련해서 이강무 대표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일 이렇게 조금 하락했었는데 오늘 네. 좀 상승으로 돌아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환율이 정말 너무 높아진 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석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시장이 크게 휘청일 거라서 네네네. 상당히 좀 많이 걱정을 하셨을 텐데 다행히도 어제 미증시가 소폭이나마 좀 반등을 좀 시도를 해줬고요. 또 이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도 큰 충격 없이 좀 무난하게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증시가 아직까지는 조금은 계속해서 좀 이 살아온 판을 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언제 어떻게 시장이 좀 급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불안감에 시장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가장 큰 변수 앞에서 이야기 주신 것처럼 환율에 대한 변수가 상당히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 네. 이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자유롭게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죠. 하지만 이제 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환율 대비해서는 그래도 수급이 조금은 큰 이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이와 같은 좀 달러 강세 분위기라든지 시장에 대한 변동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들은 FOMC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때문에 이제 시장에 대한 환경이 바뀔 것은 좀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얼마만큼 좀 지지선을 확인하는지 반등을 준비하는지 좀 차트적인 이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FOMC 전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잘 차트적으로 한번 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FOMC 전까지 이런 네. 상황이 계속되면은 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럴 때 저희는 지수를 계속 봐야 할 거 아니면 좀 테마 위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좋은 지적인데요. 테마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좀 네. 솔직하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지수 위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보기에 앞서서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나스닥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일봉 상태로 봤을 때 크게 5%대 급락을 좀 보였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주봉도 마찬가지, 또 일봉에서도 변동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좀 시장을 좀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장중에 조정을 좀 보였다가 후반에 반등하면서 일봉 상태로 그래도 양봉의 모습으로 브레이크를 좀 만들어줬는데요. 주봉 상태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계속해서 추세가 음봉과 양봉과 음봉을 좀 번갈아가고 있는 상태이고, 물론 이제 조금은 다행인 것은 하락 추세 이후에 주가가 N자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저점을 좀 높이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와 같은 이 저점을 올려가는 과정에 대한 추세가 바뀌어간다?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크게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어떤 환경이 나오더라도 이 지수적으로 왔을 때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에 대한 환경이 FOMC 이전까지 바뀌지 않는다라면은 기술적으로 좀 이와 같이 좀 지지선이 계속 지켜줘야 되는 기술적 저점, 기술적 반등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은 나스닥 지수가 아직까지는 추세 이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큰 변동 만들었지만은 추세 이탈이 아직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의 주봉 상태인데요. 일단은 지난주 대비해서는 그래도 현재 주가가 좀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했을 때 긴 추세 하락속을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반등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추세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낙폭과대 인식에 대한 좀 관점도 있는 상태에서 저점 확인에 대한 차트, 기술적에 대한 차트 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주는 차트 이탈 하는지 안 하는지 보셔야 되겠고, 당분간 FOMC 이전까지 차트가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면서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사실은 좀 전체적으로 추세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예민하지만은 좀 종목 중심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민한 만큼 좀 이슈적인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마적인 종목들, 좀 종목 장세에 대한 대응으로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위주로 보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럼 이와 관련돼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키워드는요, 테슬라 독일 생산 계획 보류입니다. 독일에서 만들려고 했던 테슬라 배터리 제조 장비들을 독일에서 만들지 않고 미국 내에서 만들겠다는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독일에서 만들기로 했다가 미국에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우선은 이제 얼마 전에 이 시행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야기들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이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유럽의 상황이 사실 녹록지가 않습니다. 네. 뭐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중국, 유럽 이 시장들은 계속해서 테슬라 모터스가 공략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 또 시장을 확장시킬 공간인데 지금 유럽에 대한 시장이 경기적으로 좀 불안감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유럽에 투자를 좀 집중하기보다는 보조금 혜택을 좀 노리기 위한 이야기로 좀 미국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또 그 외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혜택으로 인해서 유럽 시장보다는 미국 내 시장을 공략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단지 이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조금 전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이야기가 제일 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유럽의 경기 상황 중에서 아무래도 이 러시아와 유럽의 대치 관계가 전체적으로 이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유럽의 경기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가장 테슬라 모터스가 투자하기 위한 비용 지출이 상당히 크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가 유럽의 상황이 사실 좋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모터스는 이 시기에 유럽에 대한 투자를 조금 보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 투자를 미국으로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무래도 몇몇 주요 기업들에 대한 투자에 대한 방향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깊이 바라볼 때는 혹시 네. 물론 지금은 테슬라뿐이겠지만 미국이 유럽 시장을 한동안은 조금 포기하는 걸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보류한다는 것이고 유럽의 공장에 들일 장비를 옮긴다고 하는 거면은 다시 또 유럽의 장비를 들이는데 또 시간을 쓰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가 뭐 다른 기업들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모터스가 전기차 중심이고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투자 지역이 우리나라 전기차 투자 지역과 당연히 겹치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 기업들 뭐 배터리 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현대기아차와 같은 완성차 기업들도 한 번쯤은 당연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유럽 시장에서 나오게 되면 그 자리를 우리 기업들이 갈 수도 있을까요? 아주 좋은 관점인데요. 만약에 테슬라 모터스가 투자를 잠시 고민할 때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좀 더 공격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그 기회가 우리나라에게 조금 더 매력점으로 좀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용 지출이 만만치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테슬라 모터스가 완벽하게 철수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투자에 대한 이 계획을 좀 보류하고 미국의 투자를 좀 더 서두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럽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공백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올 것이다. 저는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요 기업들이 주요 유럽의 거점 지역이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계획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 계획에 대해서는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투자에 대한 속도는 조금 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비용 지출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대신에 이제 유럽에 대한 시장에 대한 관점보다는 사실은 유럽은 지금 에너지 대란 이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여기에 긴축에 대한 속도를 늦출 수가 없거든요. 선택지가 없다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유럽은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걱정이 될 수 있는 경기 침체가 걱정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유럽에 대한 투자는 아마도 기업들이 좀 속도를 좀 늦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반면에 네. 미국에 대한 투자는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자국에서의 생산, 자국에서의 조립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초창기 국면에서 전기차 브랜드를 입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보조금 혜택이 멀어진다라면은 소비자로 하여금 조금은 인식이 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완성차 기업들뿐만 아니라 배터리 기업들도 상당히 투자에 대한 속도를 내야 되는 그런 좀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국내 기업들도 미국에서 이제 투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테슬라의 경우는 배터리를 지금 자체 개발한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 네. 이러한 자체 개발 상황에서 우리나라 뭐 완성차 업체들도 그렇지만 폐 네. 배터리와 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 문제가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테슬라 모터스가 또 이 중요한 배터리 공급의 가장 큰 고객사이다 보니까 전 세계의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은 테슬라 모터스가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테슬라 모터스만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가장 크게 갖고 있는 CATL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서도 가장 큰 매출이 테슬라 모터스. 시장의 점유율은요, 자동차 판매 대수가 아니라 충전량에 대한 부분들로 가기 때문에 지금 그 대부분에 대한 충전 소비가 테슬라 모터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테슬라 모터스가 가장 크다 보니까 테슬라 모터스가 하나의 가장 큰 고객사인데 자체 개발하겠다? 그러면은 공급해왔던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이라든지 사실은 불만이겠죠. 근데 네, 이제 그렇죠. 그 시기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배터리에 대한 이 자체 개발하는 데까지 기술력이 상당한 좀 아직까지는 격차가 좀 큰 상태이고요. 지금은 이 테슬라 모터스가 앞으로 차츰차츰 배터리 개발에 대한 R&D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공장을 건설하는데 시간을 들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시간까지는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해서 고객 이 밸류 기업들이 당장은 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제 시간을 두고 본다라면은 사실은 피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매출의 감소가.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은 다른 이 고객사들에 대한 성장을 같이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옛날에는 테슬라 모터스만 사던 시장이었지만은 이제는 벤츠도 살 수 있고 그렇죠. 아우디도 살 수 있는 전기차 모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기간 동안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반감이 되진 않을 것 같고 테슬라 모터스가 미국에 투자한다는 포인트가 아마도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자극돼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속도를 내야 되는지 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모터스가 전기차 업종에서는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와 관련된 우리나라에서 배터리를 제공하는 뭐 LG 엔솔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한 번 더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 관련된 2차 전지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된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당분간은 좀 괜찮을까요? 아니면 좀 바로 이렇게 저희한테 직격탄이 올까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움직임이 네.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에게 좀 경쟁 심리가 좀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대미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좀 강조됐다. 그래서 대미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시장에서의 모멘텀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부담은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서의 세제 혜택이라든지 전기차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이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움직이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는 대부분 이 테슬라 모터스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네. 그리고 테슬라 모터스의 이야기처럼
미국의 투자를 높여갈 수 있는 기업들이 오늘 주목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대미 투자를 기획하고 있는 LG 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모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 움직임보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다. 대미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향후에 보조금 지급 문제부터 해서 세제 혜택에 대한 이야기들로 해서 시장 진입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2차전지 종목들을 살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어려워도 2차 전지 오늘 또 강한 흐름 보이고 앞으로도 좀 좋은 흐름 보일 테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대미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 한 번 더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일본 개인 여행, 무비자 입국이라는 키워드인데요. 단체를 제외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일절 입국을 막아오던 일본이 이제 10월부터는 개인 여행을 허락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 좀 전에 우리나라도 PCR 검사를 이제 하지 않겠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리오프닝 주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개인 여행 허락한다는 소식 들려오면 당연히 너무 좋잖아요. 네, 올해 혹시 해외 여행을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코로나 시작을 네. 하고 한 번도 다녀오지 못해서 사실 이 기사 네. 나오니까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일본은 근접한 국가이기도 하고 사실은 저녁에 우동 먹고 오도 되는. 그니까요. 네, 사실 좀 과한 농담입니다. 네. 그래도 그만큼 이제 네. 또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렇죠. 나오니까 혹시나 되게...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시장 분위기 안 좋은데 그렇죠. 해외여행 얘기 꺼내면 불편하실까봐 일단은 그만큼 좀 가까운 국가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방역에 대한 부분들이 좀 완화되고 또 개인 여행이 가능하게끔 제도가 좀 바뀐다라면은 상당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로나 시기 동안에 여행을 참아왔던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좀 사실은 그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간도 여건도 중요하겠지만은 강제적으로 못 간다고 했을 때보다 사실은 이제 내가 고민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일본의 여행도 크게 재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리오프닝에 대한 키워드가 많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지에 대한 의무 제출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여행에 대한 불편함들이 하나씩 걷어간다라면은 아마도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살아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비를 조금 줄이려는 움직임들도 있겠지만은 그 대상자들보다 아직 나는 여행을 못 가봤어 라는 이 대기자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리오프닝에 대한 해외여행 대기자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를 좀 경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확실히 리오프닝 이야기가 나오면 항공, 레저, 여행 등 이런 테마들이 부각이 되기 마련인데, 근데 여기서 한번 좀 고민되는 게 그래도 달러가 강세가 되는데 이때 항공주 는 우리가 좀 초점을 봐도 될까요?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되는데 항공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테마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달러 강세 분위기가 사실은 서방 국가, 특히나 이제 미국인들은 다른 통화가 약세하기 때문에 여행을 계획하는 것이 부담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달러 엔 대비해서 이 엔화가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는 엔저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원엔 대비해서 엔저는 아니기 때문에 크진 않기 때문에 사실 조금 아쉽긴 해요. 엔저에 대한 흐름들이 있다라면은 우리나라 자국민들도 일본 가는데 물가 부담을 좀 크게 느끼지 않고 다녀올 수 있는데 달러 빼고 다 떨어졌다 보니까 사실은 예전에 우리나라 이 항공 비용과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부담스러운 거는 인플레이션이 있다 보니까 수요가 지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사실은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은 리오프닝에 대한 개방이 지금은 크게 진행되다 보니까 항공 구매자들이 조금 몰리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항공 티켓이 사실은 공급이 좀 높아지면서 수요에 대한 부담이, 그러니까 수요가 높아지면서 공급에 대한 부담이 사실 크지가
않죠. 네. 그렇다 보니까 좀 티켓 가격이 예전보다는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이 보복 소비에 대한 해외 여행에 대한 이 대기자들은 꾸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들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달러 강세에 대한 부담보다는 이 유가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90달러 이하의 이 유가를 좀 계속해서 갖춰가고 있다 보니까 항공주들의 항공유에 대한 부담은 아직까지는 크게 거론되지는 않고 있어요. 뭐 급작스럽게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를 통해서 아니면은 러시아에 대한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은 당장은 일단은 소비에 대한 욕구가 큰 때다 보니까 항공주들이 과거에 화물에서 이제는 여객 수요도 나올 수 있다는 네. 점은 아마도 실적 전환에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가 돼도 그래도 소비 욕구가 높아지는 만큼 항공주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행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면세점 네.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저는 좀 화장품에 네. 관심이 많거든요. 확실히 또 네. 오늘 보니까 토니몰이라는 화장품 네. 종목도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점점 상승 흐름 타고 있는 걸로 봐도 될까요? 실질적으로 면세점 이용자가 늘어날 테고 그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면세점의 가장 큰 소비 품목 중에 하나가 화장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이제는 사실 그동안에 아주 어두운 터널을 걷다가 그렇죠. 이제 조금씩 이제 빛이 들어오는 그런 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빅베스 효과,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다라는 생각은 저도 동의하는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화장품에 대한 수요를 좀 기대해 본다라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수요 국가는 중국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중국의 봉쇄 해제라든지 중국의 여러 가지 리오프닝이 좀 따라줘야 화장품 종목들은 아주 그냥 좀 큰 폭의 변동성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종목들에 대한 저점 인식은 동의를 하는데 일단은 이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봤을 때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품보다는 다른 이제 여행 레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항공주들을 좀 보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화장품보다는 여행 레저 쪽을 좀 더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방금 말해주신 것처럼 레저 업종들 또 카지노 업종들 관심 받는데 일부 노선 이제 일본 노선이 정상화가 되면은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럼 네. 이제 국내 뭐 호텔이나 이런 관광 업종들도 분명 상승을 하게 될 텐데 여기 네. 이런 관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이동하지 못했었던 이 위치에 똑같이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외 여행객 숫자가 많아야지만 이 카지노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네. 소수의 VIP 고객들이 유입이 돼야지만 카지노 산업이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같은 시기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때라면 오히려 사실 좀 뭐랄까 빈익빈 부익부 어떻게 보면은 한편에서는 소비가 좀 걱정된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 위치가 나올 수도 있고 네. 한편으로는 플렉스를 즐기는 편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비에 대한 양극화가 나올 수 있는 네.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 본다라면은 VIP 해외 여행객들은 충분히 보복 소비 해외 여행에 대한 부분들을 당연히 늘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카지노 기업들은 상당히 좀 개선 속도가 좀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카지노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에 대한 비교를 해보면요. 바닥을 탈출하려고 바닥을 준비하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화장품 기업들은 이제 바닥을 확인해서 이제 저점이다는 인식이 좀 들어서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찌감치 좀 이 상승 각도를 세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파라다이스 마찬가지고요. 뭐 GKL도 마찬가지로 상승 각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복 소비를 하더라도 VIP에 대한 이 소수 집중력이 좀 높은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먼저 고개를 들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보복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뭐 카지노 같은 경우는 좀 연일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장품은 이제 저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또 국내에서 호텔 관련주들은 어떨까요? 국내 호텔 관련 호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네. 돼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 일본에서 네. 이 코로나 방역이 완화됐기 때문에 이 일본에서 개인 여행을 허락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본 내부 안에서도 방역 완화에 대한 활동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일본에서도 가까운 한국에 대한 해외 여행 계획을 세우는 국민들이 좀 늘어나지 네, 많아질 것 않을까라고 같아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는 뭐 호텔 종목들도 같이 받지 않을까,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호텔까지 좋은 흐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또 여행하고 아까 엔화 이야기 살짝 했었는데 분명히 네. 이제 일본에 여행을 가게 될 때 환전하고 또 엔화가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엔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었을 때 이런 관점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좀 주의 깊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엔화가 엔저 현상이 나오면은 사실 우리나라 산업에서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엔화가 낮아지게 되면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수출 중심의 산업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두 국가가 또 공교롭게도 수출 품목이 상당히 겹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수출 경합도가 높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엔저 정책을 펼친다라면은 상품들이 조금 더 싸 보이는 효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국가들 경우에는 우리나라 제품보다는 일본의 제품을 선택하는 또 우회하는 고객사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엔저 정책이 우리나라 산업에 도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엔저에 대한 흐름들이 좀 우리나라도 워낙 약세 현상이거든요. 네. 일단 엔저에 대한 기조가 있다라면은 환전에 대한 좀 부분들이 좀 용이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개인 여행에 대한 허락 시기에 상당히 여행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을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죠. 예, 그 부분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저 현상이 일어나도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여행 가는 수요가 늘어나는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일본 개인 여행 무비자 입국 두 번째 키워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쌤의 넥스트 레벨 순서로 넘어가 볼게요.